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보스니아가 강과 호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깡그리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력난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까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보스니아에서 올여름 3개월 동안 섭씨 30도를 넘은 날은 66일로 이전 최다 기록보다 8일 더 많습니다. 대신 비는 거의 오지 않으면서 강과 호수, 지하수가 다 말라붙었습니다. 7개 수력발전소가 있는 호수들 수위가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보스니아는 전력의 4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력난이 우려됩니다. 물 부족은 농업과 어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고온과 가뭄에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강 수위가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관광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완만하고 아름다운 강과 호수변 풍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등 관광업 종사자들은 흉하게 드러난 진흙바닥을 자갈로 메우는데 이 같은 조경을 위해 들어가는 예상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폭염이 국가 경제에 미친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볕더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수문기상연구소의 바키르 크라지노비치는 135년간 보지 못했던 기상현상입니다. 매우 격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칸반도 북쪽 폴란드와 헝가리도 유례없는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르샤바를 관통하는 비스툴라 강의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25cm까지 떨어졌습니다. 로란트 라즐로 케르슈테스 헝가리 의회 지속가능 발전위원장은 국토가 말라가는 걸 막고 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뭄이 잦았던 유럽 남동부에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자국군이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140만 대의 무인기,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T와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특수목적 무인기 체계 개발 관련 군사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군이 약 14만 대의 다양한 무형의 무인기를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그 생산량이 1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무인기 생산 속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무인 체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무인정도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가능한 빨리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서 군 수요를 충족하고 무인기 생산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요소를 적극 도입해 무인 항공기의 기술적, 전술적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투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인기 개발과 함께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전자적 및 재래식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수단들이 군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사 장비와 민간 기반 시설, 중요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것이라며 무인기는 현대 전투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다목적 사용 효과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무인 항공기와 전자전 장비 등이 전시된 특수기술센터를 방문해 러시아군에 납품된 첨단 군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군수산업계의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무인기 설계, 시험, 대량 생산이 특수과학 생산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48개의 관련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사망자가 루마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 집계됐고 여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난주 루마니아에서 시작되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중동부 전역으로 확산되며
이재민과 피해 규모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침수 피해가 속출해 밤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남부에서는 3일간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2가 쏟아지며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국경 도시 크워츠코는 도시 전체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당국은 남서부 지역에서 약 2,600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국경 지역인 크로노프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지역이 침수됐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약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바에서는 댐 붕괴 사고로 인해 난방 설비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28만 명의 주민들이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또한 리토블리에 지역에서는 도시 건물의 약 80%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다뉴브강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최고 수위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억 달러, 한화 약 1조 4,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유럽연합에 10억 유로, 약 1조 4,700억 원의 긴급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펌프 구조팀, 보트, 식량, 물 등 긴급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이례적인 한파와 지중해, 북해의 높은 수온이 만나 강한 폭풍을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CNN은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라고 보도하며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폭우와 강한 폭풍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컬리지 런던의 그랜텀 연구소 기후과학자 조이스 키무타이는 이번 중부 유럽의 재앙적인 폭우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가 여전히 폭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